일본의 대지진보다 더 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한 여고생의 한마디 때문인데요. 일본이 최고라 믿었던 그녀가 한국에 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정부조차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입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마주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호가 경복궁에서 들은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그녀의 출신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일본 정부의 대응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만든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호는 도쿄의 평범한 여고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알려진 그녀는 역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 덕분에 발전했다고 배웠습니다. 일본 교과서에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미화된 표현으로 침략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미호는 이런 교육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은 모두 일본의 입장에서 미화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3.1 운동이나 독립군의 활약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일제강점기의 잔혹한 탄압과 착취는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한국을 방문한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미호의 한국 방문은 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웅장한 규모와 미래적인 디자인은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천장 높은 곳까지 이어진 유리창과 햇빛이 들어오는 개방감 있는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한 공항, 자동화된 시스템, 그리고 일본보다 발전된 인프라.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했고 출국장을 나서는 과정도 간소화되어 있었습니다. 미호가 지도를 들고 당황해하고 있을 때 인공지능 로봇이 다가와 그녀의 일본어 발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로봇의 자연스러운 일본어 발음과 정확한 정보 제공에 미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마주한 놀라운 광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호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는 일본의 신칸센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그 효율성과 편안함은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의자, 넓은 승차 공간, 그리고 조용한 운행은 미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호는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심지어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했는데 한국의 시스템은 훨씬 통합적이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내부에는 최첨단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요금은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지하철 안의 디지털 스크린은 뉴스, 날씨, 그리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도쿄 지하철의 단순한 광고판과 비교할 때 한국의 시스템은 훨씬 발전되어 보였습니다. 기본 요금은 도쿄 지하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교통만 발전한 걸까? 하지만 그녀가 가장 놀랄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미호와 일행은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간은 이미 저녁 9시가 넘었지만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던 그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거리엔 활기가 넘쳤습니다. 도쿄에서는 밤 10시가 넘으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거리가 한산해지는데 서울의 명동은 자정까지도 쇼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며 도시는 24시간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미호는 일본에서 여성들이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도 혼자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호는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자주 마주치는 경찰 순찰대를 보며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특히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라는 안내문을 보고 한국 정부가 여성 안전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충격은 경복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미호의 일행은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궁궐의 모습에 감탄하던 중 그녀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가이드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듣던 중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이드는 조선시대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어두운 표정으로 말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경복궁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895년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경복궁을 침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미호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는 결코 배우지 못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는 계속해서 일본이 조선의 문화재를 약탈하고 궁궐의 상당 부분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배운 적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줬다고 배웠으니까요.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동안 미호는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그리고 믿어왔던 역사가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과 탄압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일본에서 배우지 못한 역사, 대체 왜 숨긴 걸까? 하지만 그녀가 마주할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창덕궁으로 향하던 미호의 일행. 하지만 미호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일행과 떨어져 혼자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나서던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잘 도착했니? 그 주소 잊지 않았지? 사실 미호의 어머니는 딸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 특별한 주소를 알려주며 꼭 그곳을 방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광지인 줄 알았던 미호였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서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미호가 확인한 주소는 북촌 한옥마을 깊숙한 곳에 있는 한 한옥이었습니다. 미호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고 북촌의 아름다운 한옥들 사이로 천천히 걸으며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왜 어머니가 한국에 주소를 남긴 걸까?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을 지나 미호는 마침내 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한옥 앞에 서서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낡은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구를 만나게 될지, 그리고 왜 어머니가 이곳을 방문하라고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누구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타카시 미호입니다. 문 안쪽에서 한국어로 누구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고 미호는 자신의 이름을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천천히 대문이 열렸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눈물이 그렁한 한국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미호 앞에 선 할머니는 80대로 보였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미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떨리는 손으로 미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드디어 내 손녀를 만나게 되었구나. 할머니는 한국어로 말했지만 미호는 그 의미를 직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손녀라는 단어에 미호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는 일본인인데. 하지만 그녀가 알게 될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집 안으로 들어간 미호는 따뜻한 차를 대접받으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흑백 사진첩을 꺼내 미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미호의 어머니를 닮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네 아버지를 만났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호의 어머니 사토코는 사실 한국인 윤지였던 것입니다. 1980년대 일본으로 유학을 간 윤지는 그곳에서 미호의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고 일본에 정착하면서 이름을 사토코로 바꿨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내 딸의 한국인 정체를 감추고 싶어 했단다. 그래서 내게도 말하지 못했던 거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미호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일본 관료로 자신의 아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경력에 해가 될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토코는 자신의 뿌리를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성인이 되면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했단다. 이번 여행이 그 기회였던 거지. 미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반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슬프게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미호는 이제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미호는 호텔로 돌아와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배워온 모든 것, 특히 한국에 관한 모든 지식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어온 걸까? 미호는 자신이 일본 교육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왜곡된 역사를 배워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역사는 철저히 왜곡되거나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어.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해.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돌아간 그녀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사에 익명으로 연락한 그녀는 충격적인 고발을 준비했습니다. 미호의 아버지가 문부성의 고위 관료였기에 그녀의 고발은 더욱 파급력이 클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미호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된 가족의 비밀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일본 전체가 그녀의 발언에 충격에 빠지게 될 순간이 도쿄 중심부의 한 호텔 기자회견장.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미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미호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회견장 뒤편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미호는 한국 방문 중 경험한 모든 것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에서 들은 역사적 진실까지. 일본 교과서는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쳐 왔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여러 면에서 앞서 있으며 우리가 배우지 못한 역사적 진실이 있습니다. 미호는 이어 자신이 반은 한국인이라는 사실과 아버지가 어머니의 한국인 정체성을 숨기도록 강요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발칵 뒤집혔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호의 기자회견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일본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그녀의 비판은 많은 일본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 이후 일본 사회는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미호의 폭로 이후 일본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과서 왜곡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받았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일본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 교육에 있어 일부 사실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교과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일본 교육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다른 이슈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큰 화제를 모았던 미호의 이야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일본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진실을 외쳤던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잊혀져 갔고 일본 사회는 다시 조용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면
더 큰 변화가 찾아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배운 역사가 과연 전부 진실일까요?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알고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더 많은 진실을 전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진실, 다음의 영상에서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핫코리아였습니다.